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 5형식을 공부하고 있는데, 1형식, 3형식, 4형식 공부했어요. 이제 2형식과 5형식을 배우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정리하기에 앞서서 이 5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5형식은 도대체 왜 배우는가? 도대체 이 5형식이 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영어 문장을 이 5형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왜 유독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만 5형식을 배우지? 뭐 이런 내용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무튼 이 5형식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5형식은 문법 뭐 학자분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영어 강사분들 사이에서도 이 5형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조금 있으신데, 제가 뭐 이제 이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께, 제 구독자님들께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5형식은 한마디로 도구예요, 도구. 목적이 아니고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구라는 거는 어떤 뭐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연장, 툴 같은 거잖아요. 뭐를 위한 도구냐면 영어의 기본 어순을 내가 익히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5형식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좀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영어로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순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각각에 따져보면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도대체 어떤 단어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어순이라는 거는 동사를 둘러싸고 이 동사가 어떤 단어와 어떤 순서로 일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익히기 위해서 하나하나 동사를 다 배우려니까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렇게 분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따져보기로 죄송합니다. 한 5형식을 배우면서 우리가 접하게 될 동사가 한 100개 한 미만 정도 되는데, 그 동사를 일일이 배우려면, 일일이 그 모든 쓰임을 배우려면 조금 힘든데, 한 5가지 분류로 나누면 한 20개씩 정도 될 거고, 하지만 20개씩은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뭐 한 5가지 성질을 배운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동사들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면, 이 단어들은 같은 어순으로 쓰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형식은 이렇게 좀 도구로서 사용되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활용도가 있는 거지, 이 5형식이 절대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장을 5형식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이 5형식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살짝 갖다 쓰면 되는 거지, 모든 문장을 5형식에 껴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껴맞춰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유학을 가서 혹은 이민을 가서 해외에서 부딪히면서 영어를 배우셨다거나, 뭐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나고 자란 그 원어민들은 5형식을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동사의 모든 사용법을 익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5형식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한 뭐 이유에서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제 5형식이라는 게 도입이 됐고, 제가 이제 그 영어를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서는 요게 이 5형식이라는 게 쓸모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일정 부분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뭐 5형식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좀 오형식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건 그냥 도구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행동들 중 하나가, 내가 이미 쓸 수 있는 문장을, 자, 그러면 이거 오형식이야? 그럼 이거 몇 형식이지? 이렇게 따져보는 거,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오형식을 통해서 내가 쓰는 방법을 익히고자 하는 건데, 이미 방법을 아시는 분이 반대로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 오형식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다, 모든 문장을 커버할 수 있지는 않다. 하지만 내가 영어 이 어순 하나하나, 이 동사의 어순을 한 100개 정도 되는 어순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형식이라는 게 좀 필요는 하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 오형식을 그럼 어떻게 익힐 거냐라는 건데, 제 강의를 꾸준히 들어보신 이 구독자님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오형식을 강의하겠다고 해놓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1형식, 4형식, 3형식 이렇게 순서를 했거든요. 그게 좀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형식은요, 5개로 분류가 되지만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분류하셔야 될 거는 주어 동사로 말한다라는 거. 영어에서는 이제 항상 주어 뒤에 동사가 온다라는 거, 이거 하나랑 주어 동사 목적어가 가장 중요한 어순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이드로 또 하나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2형식과 5형식은 보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주어 동사 목적어냐, 주어 동사 보어냐, 이걸 먼저 구분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보어는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고요. 지금 제가 먼저 정리한 1형식, 4형식, 3형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1형식, 4형식, 3형식 순서대로 했느냐, 1, 3, 4가 아니라 1, 4, 3으로 했느냐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이게 가장 많은 활용도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I love you, I like coffee 이런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인데, 그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익혀야 될 거는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I slee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죠. 이걸 1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목적어 없이 사용되는 동사군을 한 20개 정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어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목적어 없이 활동하는 동사군 20개 정도를 내가 익숙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1형식 20개 정도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3형식을 하기 전에 4형식을 간 이유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3형식이고 목적어가 2개 붙는 게 4형식이잖아요. 이 4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 제가 10개를 정리해 드렸는데, 이 4형식 동사는요 4형식이기 이전에 3형식이에요. 그러니까 3형식에서 제가 한 40개 정도를 정리해 드렸는데, 그 40개 중에 10개만 4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3형식 동사 10개 중에 3형식 동사 40개 중에 10개만 4형식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형식을 먼저 보고 오는 게 훨씬 이해하는 데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형식을 먼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5형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1형식이냐 2형식이냐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순서로 주어 동사로만 일하는 거, 목적어 필요 없이 동사로만 일하는, 주어 동사로만 일하는 이 동사군 20개 정도를 내가 동사를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4형식으로 일하는 거, 4형식으로만 쓸 수 있는 동사를 10개 정도 해두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3형식 동사 40개를 정리하면서 1형식과 4형식과 3형식의 관계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동사들은요 3형식으로도 쓰고 1형식으로 쓰는 동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 정리까지 할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eat라는 동사인데 I eat 그러면 나는 먹는다잖아요. 근데 이건 1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I am ea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언가를 먹는다, 나 그냥 밥 먹어 정도의 느낌을 내거든요. 목적어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목적어가 올 수도 있죠. 뭘 먹는지 얘기해주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형식과 삼형식이 오고 가는 거는 정말 구분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삼형식과 사형식이 이제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사형식을 따로 정리했고, 삼형식에서도 제가 그걸 좀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일형식, 사형식, 삼형식 하면서 한 60개 정도, 1형식에서 20개, 그 다음에 3, 4형식 합쳐서 40개 정도 했으니까 60개인데, 이 60개의 이 동사의 쓰임을 정확하게 알면 기본적인 소통은 정말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1형식, 4형식, 3형식, 이 강의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를 제가 좀 묶어놨습니다. 순서별로 1형식, 4형식, 3형식으로 묶어놨으니까 한번 쭉 큰 흐름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편적으로 보셨던 거를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주말에나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집중해서 쭉 보시면요, 이 60개 동사, 100개 중에 60개거든요. 과반이 넘어요. 반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동사고요. 어려운 동사는 없으니까 보시면 뜻을 파악하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 이 동사가 이렇게 일하는구나, 그것을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조금 강의가 길긴 해요. 제가 지금 따져보니까 뭐 한 1시간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 되는 강의 한번 날 잡으셔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 실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좀 기시더라도 좀 참고 한 호흡에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서로는 이 정도 하고 강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열심히 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영어 품사 중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품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품사를 하나 고르라 그러면 그건 바로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동사가 중요한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 동사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이 동사를 동사로만 쓰지 않아요.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우리는 이 동사를 명사화해서 쓰기도 하고요. 명사처럼. 그 다음에 형용사화해서 쓰기도 해요. 그리고 부사화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논다, 이 말은요, 그냥 놀다에서 왔겠죠. 놀다라고 동사로만 쓰는 게 아니라 노는 것은 재밌어, 이렇게 노는 것, 명사화해서 주어로 썼죠. 이렇게 명사화하기도 하고요. 나는 같이 놀 친구가 없어. 친구인데 어떤 친구죠? 같이 놀 친구죠. 놀 친구. 이렇게 논다라는 이 단어가 형용사화해서 친구를 꾸며주는 거예요. 같이 놀 친구. 이렇게 형용사화 하기도 하고요. 나는 내 친구를 만나. 나는 내 친구를 만나. 여기는 기본문이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나는 만난다, 내 친구를. 근데 만나는 이유, 목적. 목적을 얘기해 주는 거. 부사거든요. To play. 이렇게. 같이 놀기 위해서 만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논다라는 이 동사를 부사처럼도 쓰고 형용사처럼도 쓰고 그 다음에 명사로도 쓰고 당연히 또 동사로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의 쓰임을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 동사의 쓰임을 되게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동사를 쓰기 위해선 5가지 형식이나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형식이라고 하는데, 이 5형식에 대한 정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깔끔하게 했고요. 지금 왼쪽에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형식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5형식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문법책을 펴보면 5형식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요. 잠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5형식을 분류하는 정도에서 끝내고 더 이상 이 5형식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동사군을 서로 분류해 본다라든지 이 동사의 쓰임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를 쓰는 걸 본능적으로 어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뭘 할 거냐면 일형식부터, 일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형식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말을 저랑 같이 지금 보이는 이 22개의 단어로 같이 연습해보고 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형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형식은 제가 그냥 넓게 그냥 범위 정도만 정한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내가 말을 만들어야지, 이 범위에서 만들게요 라고 그냥 이 틀만 제공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어떤 동사가 어떻게 일을 하고 그 동사의 쓰임, 그 다음에 이 동사로 할 수 있는 말들, 그 다음에 그 동사를 내가 익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급 수준에서는 한 22개, 제가 지금 뽑아가지고 온 이 정도 단어만 알고 있어도 기본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오늘 단어 저랑 같이 꼭 열심히 배워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be라고 써있죠. be는요,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현재일 때, 현재 시제일 때 주어를 뭘 만나느냐에 따라서 am, are, is로 바뀌죠. 원형은 그리고 be예요. 근데 이 be의 뜻은 딱 두 가지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것과 무엇 무엇 한 상태이다. 그래서 상태 빼고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오늘 배울 거는 어디 어디에 있다 이거부터 배울 거예요. 그래서 I am 그러면 나는 있다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내 커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My coffee is 이렇게 얘기하면 내 커피가 있다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설명해 주는 거, 위치 정보를 주는 부사를 갖다 넣으면 돼요. 한번 넣어볼게요. 테이블 위에 라는 부사를 넣을 건데, 테이블은 the table, 위에는 on 쓰시면 돼요. 그래서 my coffee is on the tabl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커피가 있다, 테이블 위에가 되는 거죠. 부사도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하긴 할 건데 부사도 정말 중요하긴 하겠죠. 많은 위치 정보를 주는 부사를 내가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커피는 저쪽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어 라고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쵸? 저쪽에 있는 테이블이라는 부사구를 내가 쉽게 만들 수 있으면 그냥 주어 동사 내 커피는 있다, my coffee is 하고 on the table 저쪽에 있는 over there 이렇게 붙이면서 말이 자연스럽게 내뱉어질 수 있는 거고,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영상에서 부사는 부사대로 따로 공부, 동사는 동사대로 따로 공부, 그 다음에 합치는 것도 연습 이렇게 하셔야 되고, 오늘은 부사 얘기로 제가 조금 세긴 했는데 동사에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비동사는 뭐라고요? 있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너의 엄마는 있어 그러면 your mom is 우리 집에 라고 하려면 뭐 in my house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at my place 라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in을 쓰셔도 되고 at을 쓰셔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사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뭐 at my place 라고 하는 게 일반 원어민들이 좀 자주 하는 표현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볼게요. Your mother is at my place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is가 있다라고 쓰였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breathe란 단어예요. breathe, 숨 쉰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뒤에 목적을 따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주어 동사만 얘기하는 일형식에서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목적어 없이 오는
동사들이 많아요. 지금 이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I am breathing. 나는 숨 쉬어. 난 숨 쉬고 있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뒤에 목적어가 따로 올 필요가 없죠. 숨 쉰다라는 이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일형식 동사라고 하고 지금 일형식 동사로 자주 쓰이는 거 22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I breathe 하면 나는 숨 쉰다인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그렇죠? I am breathing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숨 쉬어. 이렇게 얘기할 일이 우리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형으로 I breathe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말은 내가 지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숨 쉰다라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숨 쉬지 이렇게. 그럴 때 숨 쉰다라는 느낌이지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려면 다 진행형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행형 I am 하고 이 breathe에 ing 붙여서 I am breathing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일형식 동사들은 이렇게 진행형으로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숨 쉬고 있어요. I am breathing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좀 언제 쓰냐면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누군가 쓰러졌을 때 걔 죽었어? 살았어? 물어보면서 걔 숨 쉬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그 남자 숨 쉬니? 그러면 원래는 he is breathing인데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is he가 되거든요. is he? 이것도 순서 이렇게 동사가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가 뭐뭐 하니? 그러면 is he? 내가 뭐뭐 하니? 그러면 am I? 뭐 이렇게 연습하셔서 입에 붙이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래서 is he brea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숨 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배우셔야 돼요. is he breathing? 그는 숨 쉬고 있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는 숨 쉬고 있다. Yes, he is breathing. 이러면서 그가 숨 쉬고 있다. 그 숨 쉰다라는 단어. 이렇게 배워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bleed인데 bleed는 피 흘리다예요. 그래서 너 피 흘린다 라고 할 때 you are bleeding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야, 너 피나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you are bleeding. 너 머리에서 피나 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주어를 your head라고 쓰셔도 돼요. Your head is bleeding. 이러면 너의 머리가 피를 흘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구조에서 저는 이런 말을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말들은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저는 지금 원리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말을 가르쳐 드리는 거. 그러니까 말을 배우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크인데 이것도 그냥 일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주어 동사. 걔네들 뭐 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What are they doing?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 지금 대화하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대화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때 They are talking 하시면 돼요. 주로 진행형으로 쓴다. 그래서 지금 근데 진행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형식이거든요. 주어, 동사, 보어로서 이제 ing가 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이 형식이긴 한데 영어에서 형식을 너무 따지면 이게 너무 피곤해지고 머리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형식 문장은 그냥 진행형으로 쓰는구나. 근데 이게 이 형식인 건 몰라도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5번째 볼게요. eating. 너 뭐하니? 나 먹고 있는데 I am eating. 이 eat란 단어도 제가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나 밥 먹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냥 I am eating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초보분들이 eating rice 꼭 우리는 밥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밥이란 단어를 꼭 뒤에 붙이려고 하시는데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eat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먹고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뭘 먹는지는 굳이 얘기 안 해줘도 돼요. 그냥 뭔가 먹고 있어. 밥을 먹든지 그냥 뭔가 먹고 있다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주실 거면 그냥 뭐 I am eating, he is eating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뭘 먹는지를 내가 특정해 주고 싶었다. 그러면 붙여주시면 돼요. 뭐 I am eating breakfast라고 하든지 뭐 혹은 I am eating
a hamburger 이렇게 해주시든지 그냥 내가 먹고 있는 대상을 좀 얘기해주고 싶을 때만 목적어를 붙이지 굳이 목적어를 붙이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I am eating. 나 뭐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된다. 예, 그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은 이제 cry죠. cry. 울다. 걔 울고 있어. He's crying. 너 우니? Are you crying? 예, 이런 말을 조금 배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crying이라는 것도 목적어가 따로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smile. smile이랑 7, 8번 laugh랑 같이 볼게요. smile은 미소만 짓는 거예요.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미소만 짓는 걸 smile. 그래서 그 사람은 미소 짓고 있어요. He is smiling 하시면 되고요. 밑에 laugh는 소리 내서 웃는 걸 얘기해요. 깔깔깔깔대고 소리 내서 웃는 거. 두 개가 다릅니다. 그리고 smiling, he is smiling. 나를 보고 미소 짓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있어요 라고 하려면 뒤에 at 하고 me 넣어주시면 돼요. smiling at me. 나를 보며 미소 짓는다. 아, 그리고 여기서 at은 따로 외워두시는 게 아니고 smile이랑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smile at somebody 하면 그 사람을 보며 미소 짓는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ing은 he's laughing 그러면 막 소리내서 웃는 건데 그 뒤에 나를 보며 웃는다 at me가 라는 말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비웃는 게 돼요. 걔가 나를 비웃는다. Are you laughing at me? 너 나 비웃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말은 조금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 돼요. Laugh at somebody는 비웃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9번 그 다음에 sleeping. 너 자고 있니? Are you sleeping?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나 안 자요. I am not sleeping. 이렇게 다양하게 시제도 바꿔보고 하면서 하는 건데 아직은 이제 시제랑 부정문, 뭐 의문문 이런 건 제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한 진행형과 간단한 의문문 정도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10번, 11번은 이제 yell하고 shout인데 여기도 좀 같이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둘 다 소리를 내는 건데 큰 소리를 내는 건데 yell 같은 경우는 약간 감정 섞인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 있죠. 한국어로 하면 약간 소리 지르다.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요. yell. 그래서 yelling, he is yell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약간 감정이 상해서. 그리고 이것도 대상을 얘기할 때는 at 쓰면 돼요. 그래서 he is yelling at me. 나에게 소리 지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shout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그 노래 락커 분들 샤우팅 창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소리를 크게 내는 거지 뭐 이렇게 감정이 섞였다기보다는 그냥 큰 소리로 샤우팅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he is shouting 이라고 하면 큰 소리를 내는 거. 그것도 우리를 향해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they are shouting at us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감정이 들어가서 소리 지른다라기보다는 뭐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이게 좀 큰 소리를 낼 때 그때 이 shout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스크림도 같이 봤어야 되네요. 이 스크림이라는 거는 비명이에요. 비명. 뭔가 놀랐을 때 비명 지르는 거. 그래서 누군가 지금 비명 지르는 거 못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 somebody is screaming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did you hear somebody screamin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3번 exercising 운동한다. 운동하고 있니? Are you exercising? 미안한데 나 운동하고 있거든. I am exercis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굳이 이제 뭐 이 진행형으로 안 써도 나는 매일 운동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도 그러면 I exercise every da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행형이 아닌 현재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 I exercise 뭐 every day 매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뭐 체육관에서 늘 운동합니다. 그러면 I exercise 하고 체육관에서 at the gym 이렇게 하면서 일반적인 얘기할 때 현재형을 쓰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진행형 쓴다. 그 다음에 오늘 이 22개의 단어들 좀 익혀두시고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의에서는.
플레이 같은 경우도 놀다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좋냐면 그냥 플레이 하면 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일형식이다. 그래서 나는 내 친구랑 놀아. 그러면 I play with my friend 하시면 되고요. 난 내 친구랑 놀고 있어. I am playing with my friend 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따로따로 배우시면 되는데 좀 하시면 좀 안 좋은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이 플레이의 뜻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예를 들면 제가 정리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좀 정리를 좀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플레이 뒤에 공으로 하는 운동 경기가 붙으면 그 운동 경기를 하다예요. 예를 들면 play soccer라고 얘기를 하면 축구를 하다예요. 그 다음에 뒤에 악기가 오면 악기를 연주하다가 돼요. 그래서 play the piano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다 정리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플레이 하면 논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 두시다가 나중에 그냥 또 설명식 할 때 축구를 한다 그러면 이 논다라는 뜻은 잊어버리고 그냥 축구한다 play soccer 이렇게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 피아노 친다 그러면 이 앞에 두 플레이는 잊어버리신 상태에서 그냥 피아노 친다가 play the piano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가 누군가가 여기 다 플레이가 쓰여졌네 라고 하면 그러네 이 상태가 돼야 영어로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를 내가 지금 막 정리해 놓는다 그래서 그 상황마다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은 말로써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피아노 친다라고 하면 그냥 play the piano라고 하면서 이 플레이가 논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건 잊어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일형식 논다라는 의미로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논다 이것만 배우시라고요. 이것만 익숙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거기에 하나하나 더해가면 나중에 셋 다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study라는 거는 공부하다죠. 그래서 난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I am studying 하시면 돼요. 나는 공부하고 있어. I am studying. 예. 조용히 좀 해줄래요? 그러면 뭐 please be quiet 하면 되죠. Please be quiet. I'm study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영상을 강의를 하긴 할 건데 I am studying이라는 말이 있으면 여기에 이 말을 하는 그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해보는 연습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실력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했던 것도 그런 경우죠. 나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please be quiet, I'm studying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나 지금 공부하는 거 안 보이니? 이런 말도 할 때 안 보이니? Can't you see?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보이니는 can you see? 그렇죠? can you가 뭐뭐 할 수 있냐니까 see는 보다 can't you see? can you see? 보이니? can't you see? 하면 안 보이니에요. 그래서 나 공부하는 거 안 보여? Can't you see? I'm studying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I'm studying이라는 이 말을 공부할 때 붙일 수 있는 다양한 말을 붙여서 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되고요. 제가 기초 강좌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렇게 말하는 연습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work죠. work, 일하다. 그래서 I'm work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 일하고 있어. I'm working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하고 있니? Are you working? 예. 그 다음에 이 work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기계가 주어로 올 때는 뭐 작동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my computer is not working. 그럼 내 컴퓨터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My computer is not work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컴퓨터가 일하고 있지 않다. 작동이 안 된다. 혹은 my computer doesn't work. 그러면 작동이 안 된다. 뭐 is not working이나 doesn't work나 거의 같아요. 여기서는 같은 증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작동하고 있지 않다. 혹은 작동 안 한다. 거의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진행형과 그냥 진행형 일반 이 부정형이 여기서는 거의 같은 의미라는 거. 예. 그래서 영어라는 게 꼭 그렇게 뭐 수학처럼 완전히 맞아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렇죠? My computer is not working이나 My computer doesn't work나 여기서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요.
한국말로 직역해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컴퓨터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 말이나 나의 컴퓨터가 작동 안 해. 이거나 거의 같은 말이다. 네, 조금 샜는데 work라는 단어는 일한다는 단어도 있지만 기계가 주어로 올 경우에는 작동한다. 네. 뭐 my computer is working perfectly. 그러면 완벽하게 작동되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17번 이제 move란 단어인데 이 move란 단어도 여기서는 그냥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I am moving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일형식으로 쓰면요. 그렇죠? I am moving 내가 움직인다. 근데 목적어가 있으면 내가 그 목적어를 움직이는 게 되기도 해요. I am moving the mouse. 그렇죠? 내가 마우스를 움직인다. 이렇게 목적어가 오면 움직이는 거고 목적어가 안 오면 주어가 움직이는 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다 배우지 마시고 이건 잊어버리시고 그냥 지금 나는 움직인다. I am moving. 내가 움직인다. I am moving. 이렇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ove라는 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이사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I will move to 서울. 그러면 난 서울로 이사 갈 거야. move 한 다음에 to 어디로? I will move to the next door. 그럼 옆집으로 이사 갈 거야. next door가 옆집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move라는 뜻이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사 간다는 뜻도 있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셔야 돼요. I will move. 나는 이사 갈 거야. 혹은 그냥 움직인다는 뜻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walk. 여기서부터 walk부터요. run, swim, fly, drive는 한꺼번에 볼게요. 얘네들은 walk는 걷는 거고요. run은 뛰는 거고요. 그렇죠. swim은 수영하는 거고 fly는 나는 거고 drive는 운전하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거든요. walk는 걸어서 이동, 그렇죠? run은 달려서 이동, swim은 수영해서 이동, fly는 날아서 이동, 그 다음에 drive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들은 뒤에 to하고 장소 써주면요 그렇게 이동한다는 얘기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I walk to school 이러면 이 걷는다가 아니고 어디까지 걸어간다가 돼요. 그래서 I walk to school 나는 걸어서 학교 간다. I run to school 나는 뛰어서 학교에 간다. I swim to school 그러면 나는 수영해서 학교 간다. 뭐 동남아나 이런 뭐 아프리카 이런 조금 약간 저개발 국가에서는 학교 가기가 힘들어서 학교 가기 위해서는 뭐 산 넘고 물 건너서 이게 가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쓸 수 있겠죠. I swim to school. 나는 수영을 해서 학교를 갑니다. fly라는 경우는 내가 직접 난다라기보다는 사람이 날 수 있는 가장 뭐라 그러지? 가장 적당한 수단은 비행기잖아요. 그래서 I will fly to New Y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비행기 타고 뉴욕을 갈 겁니다. 그 다음에 drive to 부산 그러면 운전해서 부산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walk to 부산 그러면 걸어서 부산 간다. 그래서 이동을 뜻하는 거 제가 지금 뽑아드린 거 이외에도 이동이 있고 이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으면 뒤에 to하고 장소 넣어주시면 그 장소까지 그 수단으로 그런 교통수단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난 걷고 있어요. 그러면 I am walking. 뛰고 있어요. I am running. 수영하고 있어요. I am swimming. 그 다음에 날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난 날고 있어요. 뭐 판타지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상황이지만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려면 그렇죠. I am fly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운전 중이에요. 전화를 받았는데 미안해 나 운전 중이거든. 얘기할 때 Hey I'm sorry I'm driv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처음 일형식 단어 22개를 정리했는데 단어는 다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구조도 굉장히 간단해서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쉽다 어렵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쉽게 꺼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외국인한테. 그래서 미안해, 나 운전 중이야,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할게. 이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는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내가 그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운전한다고 상상을 하시고 I'm driving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을 때 친구가 뭐하니? 라고 했을 때 I'm walk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16번에 work하고 18번에 work하고는 발음 구분해 주셔야 돼요. work, 리을 소리 들어간 거 work, 이건 일하다예요. 근데 걷다는요, 리을, R 발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walk 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 못 하시면요, 일하고 계시면서 걷는다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걸으면서 일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walking, walk, 그 다음에 working, work, 이렇게 구분해서 발음해 주셔야 된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강의도 이제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면서 꼭 본인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요, 계속 동사에 대해서는 한동안 할 것 같거든요. 동사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할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동사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랑 같이 4형식 동사 10개 배워볼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이 10개의 단어가 모두 4형식 동사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는 동사예요. 그만큼 자주 쓴다는 의미고 정말 이 쓰임이 중요한데 이 동사의 뜻은 잘 아는 반면에 이 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배워보고 연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이 4형식 동사의 진짜 쓰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4형식 동사라는 거는 보고 계신 것처럼 다 뭐뭐 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에요. 다 그렇죠? 준다, 보내준다, 가져다 준다, 전달해준다, 보여준다. 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는 동사예요. 뭔가를 해준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뒤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 두 개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요. 해준다. 그러면 누구한테 해주는지, 그 다음에 뭘 해주는지. 이게 본능적으로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순서로 말을 해요. 이 순서를 지켜서 꼭 말을 합니다. 준다, 누구한테 뭐를. 보내준다, 누구한테 뭐를. 이 순서를 지켜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뭐 간접 목적어다, 직접 목적어다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그런 건 좀 잊어버리시고 그냥 해준다, 누구한테 뭐를 이렇게 말하는 동사가 있고 그 동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10개가 지금 보고 계신 이 10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10개의 쓰임을 저랑 같이 많은 예문을 만들어 보면서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준다 그러면 give. 근데 보통 내가 준다 그러면 주어 I를 넣어서 I give 하시면 되고요. 누구한테 그러면 너한테. 그럼 I give you. 뭐를? 돈을. 그러면 money.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I give you money.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동사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쓰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어도 떼고 중간을 하나 합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에게라는 이 부분을 나로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give me, 나한테 준다 이렇게 배울 건데 give me 하면 나한테 준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영어에서 주어를 빼고 그냥 give me 이렇게 얘기하면 주세요가 됩니다. 주세요. 우리말에는 목적어를 나에게 주세요 해서 나에게라는 말을 빼고 그냥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에게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1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그냥 나한테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 구조를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give me가 돼야 돼요. 한국말이랑 매치를 시키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세요 이런 의미를 주려면 give me. 보내주세요는요, 그렇죠, 보내주세요는 send me. 가져다 주세요, 나 커피 한 잔만 가져다 줄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bring me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국어에서는 나에게라는 말이 없지만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bring me 이렇게 온다. 이해 가능하시죠? 거기는 소금 좀 건네줄래? 전달해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건네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 좀 줄래? 라고 하면 pass me. 그거 좀 건네줄래? pass me.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뭐 여권 좀 보여주세요. 새로 산 네 신발 좀 보여줄래? 뭐 이렇게 보여달라고 할 때, 그렇죠, show me 하시면 돼요. show me. 뭔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show me.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어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코끼리, elephant, 사과, apple 이렇게만 우리가 영어를 외웠지 말로써 외우진 않았잖아요. 지금은 말로써 외우시라는 거예요. 보여주세요가 뭐라고요? 보여달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무조건 show me. 그렇죠? 좀 빌려줄래? 그렇죠. lend me. 좀 가르쳐줘. 그렇죠. teach me. 좀 말해줘. 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말 좀 해줘. 야, 말해줘. 너의 이름 좀 말해줘. 네 전화번호 말해줘. 아무튼 다양한 걸 말해달라고 할 때 우리는 무조건 무슨 말만 기억하라고요? tell me. 사줘. buy me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들어줘. 커피 한 잔만 타줄래?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커피를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make me.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준다 누구에게 뭐를, 여기서 준다 누구에게를 일단 합쳐버린 거죠. 니라는 단어를 다 통일시킴으로 인해서 일단은 두 단어를 한 단어처럼 합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이 명령문 구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줘, 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이걸로 일단 말을 조금 연습해 볼게요. 10달러만 줘. 그러면 주세요.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give me. 10달러는 뭐죠? $10. 10달러만 주세요. give me $10.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말을 하시면요, 최소한의 의사소통이라는 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만 얘기하면 상대방이 들을 때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건조한 말이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외국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하철역까지 어떻게 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의미는 이해하지만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하지만 의미 전달은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 의사소통을 위한 이 최소한의 이 상태를 먼저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게 뭐라고요? 주세요, give me 붙인 다음에 뭐를? 10달러를 $10. 두 단어처럼 이렇게 익히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저 마지막에 있는 커피 한 잔만 타줘 라는 것도 만들어줘, 커피, 이런 느낌으로 익히자는 거예요. 만들어줘가 뭐였죠? 그렇죠. make me. 그 다음에 커피는 coffee. make me coffee. 이렇게 아주 간단한 말부터. 물론 조금 건조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되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어요. 나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조금 공손하게 하려면 please란 단어 붙여주셔도 돼요. make me coffee please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can you 이거 쓰셔도 돼요. can you는 뭐뭐 할 수 있니죠. can you make me coffee 이러면 조금 말이 부드러워지죠. 커피 만들어줄 수 있니?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여기
의사소통을 위한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여기부터 익히자는 거예요. 제 의도가 충분히 여러분들께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만들어 볼게요. 나 10달러만 보내주면 안 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온라인 송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달러만 보내줘. 이거는 그냥 send 쓰시면 돼요. 보내줘, send me. 뭐를? 10달러를 10 나 상자 하나만 보내주면 안 돼? 상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send me. 상자가 뭐죠? 박스인데 한 상자 얘기하려면 a box. 10상자 보내주세요. send me 10 boxes.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핵심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저희 컴퓨터가 고장나서 그런데 수리기사님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수리기사님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send me. 수리기사? repairman 하시면 돼요. repairman. repair가 수리하다고요. man은 사람이니까 repairman 하면 수리기사예요. 수리기사 좀 보내주세요. send me a repairma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사람 한 명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send me a person.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져다 주세요. 야, 내 방으로 커피 한 잔만 갖다 줄래?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가져다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져다 달라고 얘기할 때는 bring me coffee 하시면 되고요. 그냥 커피라고 하셔도 되고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커피 좀 가져다 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커피 한 잔만 가져다 줘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 한 잔이라는 거에 내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이상 커피 좀 가져다 줘, 커피 한 잔만 가져다 줘, 의미 차이가 크게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bring me a cup of coffee, bring me a cup of coffee 하셔도 되고요. 그냥 bring me coffee 하셔도 돼요. 한 잔이라는 거를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소금 좀 전달해 줄래? 라고 하려면 그쵸? pass me the salt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the salt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설탕, 아무 설탕, 그 소금, 그 소금, 아무 소금이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한 소금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를 붙인 거예요. 더는 한국에서 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pass me the salt 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실수했던 설탕, pass me the sugar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야, 네 손 좀 보여줄래? 이렇게 얘기할 때 show me 하면 되겠죠? show me your hands. 야, 네 얼굴 좀 보여줘. show me your face.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 얼굴 좀 보여주세요. show me your face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방 새로 샀다며. 새로 산 네 가방 좀 보여줘. show me your, 너의 new, 새로운 bag, 가방. show me your new bag.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네 가방 좀 빌려줄래? 라고 하려면 그쵸, lend me your bag.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0달러만 빌려주세요. lend me $10. 근데 여기서 말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 한 번만 해볼게요. 10달러만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려면 그렇죠. Can you lend me $1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르쳐 주세요. Teach me.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Teach me English.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teach me가 나왔으면 이 뒤에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배워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 뭐뭐 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뭐뭐 하는 방법은 how to 하고 동사 쓰시면 돼요. 수영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how to swim. 이게 수영하는 법이에요. 한국어로 하면. 그 다음에 운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how to drive 하면 운전하는 법이에요. 영어로 말하는 법, how to speak English. 그래서 how to 하고 동사 붙이면 뭐뭐 하는 방법이다. 이거 아시면요, 이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되거든요. 이 덩어리를 내가 아무데나 원하시는데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가르쳐준다 하고 좀 잘 어울리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수영하는 법 좀 가르쳐줘. 나 수영 좀 가르쳐줘 라는 의미예요. 한국어에서는 우리는 수영하는 법 좀 가르쳐줘 라기보다는 수영 좀 가르쳐줘, 운전 좀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Teach me how to swim. 그 다음에 teach me how to driv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영어로 말하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Teach me how to speak English.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는 우리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Tell me. 네 이름 좀 얘기해줘. Tell me your name. 우리가 말하다라는 동사가 4개나 되거든요. Speak, say, tell, talk. 근데 이거 구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예전에 영상에서는 이거 구분하는 법에 대한 영상도 좀 많이 찍어서 올리곤 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이걸 구분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처럼 이런 뉘앙스에서는 이 단어를 씁니다 라고 이렇게 배우면 그런 상황일 때는 이 단어가 자연적으로 떠오르고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따로 배우다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내가 파악하게 되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 이거를 다 파악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하다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이런 거 크게 말하는데 도움은 안 돼요. 시험 보내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말로 말하시려면요 그냥 지금 이 말하는 뉘앙스만 기억하세요. 이름 좀 얘기해줘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쵸? Tell me your name. 네 전화번호 좀 얘기해줘. Tell me your number. phone number 할 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주소 좀 얘기해줘. 주소 말해주세요. Tell me your addres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뭘 말해주는지를 조금만 더 확장해 볼 거예요. 조금 전에 teach me how to처럼 여기서는 what to를 한번 볼게요. what to는 무엇을 뭐뭐 해야 되는지예요. 그래서 무엇을 사야 할지라고 하려면 what to buy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what to eat.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what to drink. 무엇을 해야 하는지 what to do. 다음에 그럼 next.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what to do next.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이 원리를 가지고 말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나 다음에 뭐 해야 돼?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말 좀 해줘. 그쵸? 말해줘. Tell me what to do next. 이렇게 말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나 뭘 사야 되는지 얘기 좀 해줘. Tell me what to buy. 그렇죠? 네가 추천한 식당에 내가 지금 왔거든? 여기서 뭘 먹어야 되는지 얘기 좀 해줘. Tell me what to eat. 여기서 그냥 here 하시면 되고요. 이 식당에서라고 하려면 at this restaurant란 말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이 있고 말이 이렇게 퍼져가는 느낌을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배우면 그렇게 많은 단어 몰라도 진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꼭 끝까지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진짜 저의 댓글에 성공 사례가 좀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야, 네가 시킨 대로 했더니 정말 내가 말이 늘더라. 나 이만큼 늘었어. 너무 고마워. 이런 댓글을 받아보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소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제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또 계속 수업할게요. 사주세요는 뭐죠? 그렇죠. Buy me. Buy me. 점심 좀 사줄래? Buy me lunch. 근데 제가 사줄래? 라고 했으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앞에 can you만 붙이면 된다고요. Can you buy me lunch? 저녁 좀 사줘. Buy me dinner.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앞에 오는 말은요.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네가 뭐뭐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려면
I want you to 하고 동사 얘기하면 네가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가 갔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go. 네가 왔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come. 이건데 이걸 갑자기 왜 말씀드리냐면 나는 네가 나 저녁 좀 사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려고 할 때 I want you to가 일종의 나의 뭐 하나의 쓸 수 있는 카드, 뭐 장식품, 장식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장식품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말 덩어리로 되어 있다면 buy me dinner라는 말 앞에 이 말만 붙여서 말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 want you to buy me lunch. 오늘 저녁에 뭐 tonight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문장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덩어리 놓으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고 있는 거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동사. 근데 이 동사의 쓰임 중에 네 번째 쓰임인 사형식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형식에서는 어려워하지 말고 이 10개의 동사만 제대로 파악해서 연습합시다라는 게 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혹시나 들으시다가 길 잊어버리실까봐 제가 자꾸 정리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볼게요. 만들어주세요. Make me. 나 장난감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Make me a toy 하시면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인형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Make me a doll 이렇게 하시면 돼요. Make me a doll. 그러면 인형 좀 만들어주세요. 엄마, 인형 하나만 만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도 Mom, can you make me a dol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누구에게 이 자리에 me를 넣은 건 다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란 자리에 나 아닌 다른 누구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누구에게 자리에 다른 사람을 넣어볼 건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나에게라는 거 얘기하려면 그렇죠, me 쓰셨죠. 근데 우리에게 라고 하려면 us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에게라고 하려면 그렇죠, you.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너희에게 이것도 많은 분들 모르시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you예요. you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에게 him, 그녀에게 her, 그들에게 them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해서 바꿔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동사도 현재 동사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사실 과거 동사거든요. 그래서 과거 동사로 해볼 거예요. 일단은 여기 있는 거 과거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줬다 그러면 gave, 보내줬다 sent, 가져다 주었다는 brought예요. brought. 그 다음에 전달해 줬다 passed. 그 다음에 보여줬다 showed. 그 다음에 빌려줬다 lent.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렌트카 할 때 그거는요 rent예요. 그래서 그건 돈 내고 임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른 단어예요. 이 랜드의 과거 렌트카가 그 렌트카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가르쳐 줬다 taught 이렇게 하시면 돼요. taugh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텔의 과거 말해줬다 told, 사줬다 bought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줬다 made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이 사형식 동사만 해도 이제 우리가 좀 말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과거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사의 현재형도 중요하지만 과거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형이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요, 지금 여기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이 링크 가셔가지고 이 링크에 나오는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요, 과거형도 내가 특별히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세팅 준비가 끝났으니까 말을 조금 더 만들어 보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친구한테
$10를 빌려줬어. 이 말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할까요? 그쵸? 나는은 I, 빌려줬다는 lent, 그쵸? 누구한테 빌려줬죠? 내 친구한테 빌려줬죠? My friend, 얼마 빌려줬죠? $10 빌려줬죠? $10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아들에게 $10를 줬습니다. 그러면 I give의 과거는 그쵸? gave 우리 아들 my son $10 $1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는 우리에게 사과 한 상자를 보내줬습니다. 이 말도 만들어 볼게요. 그는 he 우리에게 보내줬다. 이거 묶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보내줬다 sent 우리에게 us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단어를 이렇게 뭉치거든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좋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우리한테 보내줬다 그러면 sent us 하면 돼요. 그는 he 우리한테 보내줬다 sent us 뭐를요? 사과 한 상자를. 사과 한 상자를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냥 한 상자를 이라는 말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A box. 근데 그 내용물이 뭐죠? 사과죠. 그래서 그럴 때는 of apples 하면 돼요. 그래서 a box of apples. 이러면 사과 한 상자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는 우리에게 사과 한 상자를 보내줬습니다. He sent us a box of apples.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에게 커피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they sent us coffee.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는 나에게 이 컵을 가져다 줬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는 하면 he. 가져다 줬어요. 나에게 가져다 줬어요. brought me. 그 다음에 이 컵을 this cup.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he brought me this cup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나에게 공을 패스했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그가 he 나에게 패스했습니다. passed me 공을 the ball. He passed me the ball.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우리 집을 보여줬습니다. 라고 하려면 나는이니까 I 그에게 보여줬다 showed him 우리 집 my hous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금 자연스러운 영어로 하려면 house라는 표현보다는 my place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사실 house라는 거는 단독주택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맞지 않죠. 단독주택보다는 우리는 빌라든 아파트든 이렇게 좀 집단 주거 형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my apartment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게 뭐 어디 하우스건 아파트건 간에 그냥 우리 집이라고 하는 느낌은 my place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편하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라고 할 때는 그냥 my place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I showed him my place라고 하셔도 충분히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가 나에게 $10 빌려줬어요. He lent me $10 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들에게 $10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I lent them $1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는 그들에게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I taught them 운전하는 법, 그렇죠. how to driv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말해줬어요. 그가 말해줬다, 그렇죠. He
그가 말해줬다. told 우리에게 us 이렇게 가셔도 되고 그가 우리에게 말해줬다 이렇게 가셔도 되죠. He told us 뭘 해야 될지 what to do 다음에 next 그가 우리에게 뭘 해야 될지 말해줬어요. He told us what to do nex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녀에게 반지를 사줬습니다. 그러면 I bought her 그 다음에 반지니까 a ring 하시면 돼요. 우리의 엄마가 우리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려면 그쵸 My mom made us breakfast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형식 동사의 쓰임 10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10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동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말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계속 반복해서 꼭 본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긴 강의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삼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삼형식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오늘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기 위한 준비를 제가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어의 기본 구조를 먼저 익혀야 되는데 그 기본 구조라는 거는 영어에서는 기본문과 부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아는 게 가장 첫 번째 단추예요. 일단은 기본문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뭐 한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커피를 마신다. 이게 기본문이에요. 근데 나는 커피를 마신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나면 뒤에 본능적으로 뭐 다른 내용들이 좀 궁금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랑 마시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마시는지 뭐 그 다음에 언제 마시는지 왜 마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붙는 내용들을 부가적인 말이라 그래서 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를 구조를 파악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영어는 기본문과 부사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걸 먼저 이해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기본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영어의 기본문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 형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목적어가 2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보어라는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이 기본문에 어순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오형식이라고 배웠던 것이고요. 우리가 영어로 말을 잘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주범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이 기본문의 어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랑 함께 이 기본문의 어순을 배워가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는 이제 주어와 동사만 있는 그 어순을 봤어요. 그거는 우리가 일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편의상. 숫자는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어순이 뭐라 그랬죠?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그랬죠? 나는 커피를 마신다라고 하려면 영어에서는 그쵸? I drink coffee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얘기하는데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어순을 우리는 삼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2개가 있는 경우인데 그걸 사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형식에 대한 강의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 링크 띄워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셔도 돼요. 사형식은 이제 목적어가 2개 오잖아요. 목적어가 2개 오려면 이 동사가 아무 동사나 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 해준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이 사형식 어순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뭐 나는 준다.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뭐를 그래서 준다, give,
너한테 you, 돈을 money 이렇게 얘기하는 게 4형식이었고요. 오늘은 3형식 볼 거예요. 3형식을 볼 건데 3형식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흔한 형태고요. 근데 이 3형식 동사라고 해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흩어져 있는 문법을 오늘 하나로 3형식이라는 이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이 구조 안에 제가 여러 가지 문법을 껴 맞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뭐 말하기 연습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영어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좀 간단하게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좀 이해와 깨달음 그런 걸 좀 줄 수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처음에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4형식 동사를 그냥 가지고 왔는데 이 동사 10개를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는요, 이 동사는 4형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3형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4형식은 뭐라 그랬죠? 대체적으로 누구한테 뭐뭐 해준다예요. 그래서 4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어순을 따라간다는 건데 4형식 어순이 뭐냐면 해준다, 예를 들면 준다, 누구한테 뭐를, 이렇게 목적어가 2개가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목적어라고 하면 목적어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명사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동사는 목적어로 일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부사도 목적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명사 2개가 나란히 놓이는 거예요. I give, 준다, 내 친구한테 my friend, 명사죠. 돈을 money, 명사죠. 이 어순을 따르는 게 이제 4형식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3형식인데 3형식으로 쓰려면 같은 동사지만 의미가 이렇게 바뀝니다. 보면은 뭐 안 바뀌는 것들도 있어요. 뭐 give 같은 경우는 안 바뀌었죠. 근데 send 같은 경우는 4형식일 때는 보내준다 이렇게 쓰는데 3형식일 때는 그냥 보낸다. 그래서 4형식의 느낌은 보내준다, 누구한테 뭐를. 하지만 3형식의 느낌은 뭐냐면요, 보낸다, 뭐를. 이게 3형식의 느낌이에요. 4형식의 느낌과 3형식의 느낌을 차이를 아시겠죠? 근데 보낸다, 뭐를 이렇게 3형식으로 갔어도 4형식과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보낸다, 예를 들면 그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조금 이따 할 내용이었네요. 제가 좀 미리 앞에 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보시는 대로 그냥 제가 쭉쭉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3형식 같은 경우 bring은요, 그냥 뭐 이제 가지고 온다, 가지고 간다도 되고요. pass는 전달한다. 그 다음에 뭐 show는 보여준다. lend는 빌려준다. teach는 가르친다. 가르친다? 영어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뭐 빌려준다? 돈을. 이런 거예요. 3형식의 느낌은. 바로 뭐를이 나오는 느낌이다. 말한다? 너의 이름을. 야, 네 이름 말해봐. 그러면 tell your name.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3형식이다. 그 다음에 buy는 산다. 그 다음에 make는 만든다. 4형식일 땐 만들어준다 였죠. 뭐뭐 해준다로 썼지만 3형식으로 이 동사를 쓰려면 make coffee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보면요, 3형식으로 말을 했는데 4형식의 내용이랑 똑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make coffee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커피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뒤에 말을 이제 붙여주면 되는데, 그렇게 붙일 때는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야 되고요. 전치사가 붙은 명사는요, 부사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부사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추가적인 내용, 부가적인 내용이 부사라고 했죠? 나는 커피 마신다. 이거 기본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 친구와, 누구와 함께 마신다라고 할 때 내 친구와, 이거는 부사거든요. 내 친구는 명사지만 내 친구와 함께, 뭐 내 친구랑 이런 말은 부사예요. 똑같아요. 영어에서도 my friend는 명사지만 with my friend, to my friend 이런 거는 다 부사예요. 그리고 me, you 이런 것도 다 대명사, 명사지만 with you, to you 이렇게 앞에 전치사가 붙으면요, 이거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삼형식으로 말을 끝냈다면 말을 추가적으로 더 해주기 위해선 부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give money, 돈을 준다. 근데 너에게 라고 하려면 to you가 되는 거고요. 나에게라고 하려면 to me가 되는 거죠. 이게 삼형식과 사형식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삼형식으로 쓰시고 싶으면 삼형식으로 쓰시면 돼요. I give money to you 라고 하셔도 되고요. I give you money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같은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쓰는지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사형식이 편하시면 사형식 먼저 익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삼형식을 연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삼형식을 먼저 연습하시고 사형식을 하셔도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1번부터 8번까지는 다 사형식의 느낌을 사형식과 같은 내용을 말한다고 했을 때 부사를 만들 때 명사 앞에 to를 붙입니다. 그래서 give money to me, send a box to me 이런 식으로 bring water to me 그 다음에 pass the salt to me 이렇게 하는 반면에 buy하고 make는요 for를 쓰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런가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면 좀 알 수 있는데 send 보낸다 box a box 상자를 누구에게 to me to me는요 나에게예요. 나에게 to me라는 덩어리는 영어에서 앞으로 나에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 덩어리 그쵸? bring water 물을 가지고 온다 to me 나에게 가능하거든요. pass the salt 설탕을 전달한다 누구한테? to me 나에게 그쵸? show 보여준다 my new car 나의 새로운 자동차를 보여준다 누구한테? to me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lend 빌려준다 $10 $10를 누구한테? to me 나에게 이렇게 teach English 영어를 가르친다 누구에게? to the student 학생들에게 tell 말한다 your name 너의 이름을 말해 누구한테요? to me 나에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buy 보세요 산다 buy coffee 커피를 산다 누구에게? 이상하죠. 커피를 사는데 왜 사? for me 나를 위해 사는 거죠. 나를 위해 사주는가 나를 위해 산다 이거는 어떻게 사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buy coffee for me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buy coffee 커피를 산다 누구를 위해서? for me make dinner 저녁을 만든다 누구를 위해서? for my wife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그러면 이게 한국어로 의역을 해보면 우리 와이프에게 저녁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buy랑 make는 for를 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형식 단어를 중간에 누구에게를 빼고 그냥 뭐 만든다 뭐를 준다 뭐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게 좀 중요하고요. 또 하나에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make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만든다도 되지만 만들어준다도 있구나. 만들어준다라고 하려면 그건 사형식 그 다음에 만든다 이건 삼형식 이렇게 어순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11번부터 16번까지인데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데 이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경우를 볼 거예요. 동사를 명사화 시켜서 목적어로 쓰는 경우를 볼 건데 동사를 명사화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간다 그렇죠? 동사는 뭐예요? 다로 끝나는 게 동사예요. 나는 간다. 그래서 동사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간다라는 말을요 가는 것 학교 가는 것 나는 학교 가는 거 싫어해. 나는 싫어해 학교 가는 것 그쵸? 나는 싫어해 학교 가는 것 학교 가다가 학교 가는 것 이렇게 되면서 목적어로 쓰였죠. 싫어한다 싫어한다의 대상 나는 싫어해 커피를 I hate coffee I hate coffee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그냥 명사를 쓸 수 있는데 나는 학교 가는 거 싫어해 I hate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것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쵸? 동사가 명사화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 경우가 우리가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파트에서 배우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어순인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을 따르는 것 뿐이거든요. 하지만 목적어를 뭐를 쓴다? 동사를 명사화해서 쓴다. 이걸 보는 건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동사를 명사화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사 앞에 to 붙이면 돼요. 이걸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다른 하나는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돼요.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건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되는데 그러면 아무 동사 뒤에 그냥 뭐 투부정사를 넣어도 되고 동명사를 넣어도 되고 그냥 아무거나 막 넣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지금 보고 계신 11번부터 16번까지의 단어들은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만 오게 돼 있어요. 동명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원한다. 뭐를? to buy. 사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목적어처럼 이제 오는 건데 이 단어들은요. 이렇게 익히지 마시고 제가 검정색으로 굵게 표시놨죠. want to. 이거를요. 하나의 조동사처럼 익혀주시면 돼요. 조동사라는 거는 동사를 도와주는 건데 조동사가 뭐냐면 I go 이러면 나는 간다잖아요. 그쵸? 근데 뭐 will 같은 거 조동사예요. I will go 하면 갈 거다. can 쓰시면 I can go. 나는 갈 수 있다. 뭐 I must go. 나는 가야 한다. 이렇게 will, can, must가 조동사인데 그냥 조동사처럼 쓰시는 거예요. want to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I want to go. 가고 싶어.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는 게 훨씬 편해요. 조동사화 시켜버리는 거. 저도 이런 동사를 쓸 때 to go 혹은 to buy 이거를 명사화해서 쓴 목적으로 넣는다라고 사실 이해하진 않아요. 그냥 I want to go. 가고 싶어. I want to eat. 먹고 싶어. I want to play. 놀고 싶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죠. 그래서 지금 11번부터 16번까지 단어는 그냥 조동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lan to buy. 그럼 살 계획이다. I plan to buy a house. 나 집 하나 살 계획이야. I plan to buy a new car. 난 새로운 자동차 하나 살 거야. 그냥 이렇게. plan to 하고 동사. 그렇죠? I plan to go. 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decide라고 불러요. 13번은 decide는 결정하다, 결심하다인데 이 단어는 주로 과거형으로 쓰여요. 과거형. 그래서 과거형은 뒤에 d만 붙이면 되거든요. decided라고 하는데 그래서 I decided to go. 나 가기로 결정했어. 가기로 결심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14번 promise 같은 경우는 약속하다인데 You promised to come. 너 온다고 약속했잖아. 이것도 promise를 과거형으로 쓰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promise to buy. 뭐 사기로 약속하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refuse하고 이제 agree인데 서로 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refuse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안 온다 그러던데? 라고 얘기할 때 he refused 과거로 하고요. to come 그러면 그가 오는 것을 거부했다. 그렇죠? 안 온다고 얘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He agreed to come 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가 오는 것에 동의했다. 오기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6개 정도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있긴 한데 뭐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 아신 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익숙해지셨을 때 조금씩 추가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외우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7번부터 24번인데 여기 보이는 단어들은 다 동명사만 왔죠. ing 붙은 경우, 동사에 ing 붙은 경우만 왔어요. 그래서 뭐 enjoy부터 맨 마지막에는 quit까지는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enjoy dancing, 춤추는 것을 즐긴다. mind waiting, 기다리는 것을 꺼려한다예요. 그래서 이 동사가 좀 중요한데 주로 이제 의문문으로 쓰거든요. Do you mind waiting? 그러면 기다리는 거 싫어? 이렇게 물어볼 때 기다릴게 라고 얘기하려면 no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싫어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응 하면 싫어가 되는 거고, 아니 해야 안 싫어, 기다릴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mind라는 단어만 조금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do you mind waiting? 기다리는 거 싫으니? 아니, 나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려면 no, I don't 라고 하시면 돼요. 혹은 이제 구어체에서는 뭐 not at all, not at all, 전혀 아니야, 뭐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9번 finish, 끝내다, finish homework, 숙제를 끝내다, 이렇게 명사가 뒤에 올 수도 있지만 뭐 finish working 하면은 일하는 것을 끝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finish eating 그러면 먹는 것을 끝낸다. 다 먹었어, I finish eating 그러면 나 다 먹었어 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avoid라는 단어는 이제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I avoid 뭐 smoking 그러면 나 담배 피는 거 꺼려해요, 나 술 마시는 거 꺼려해요 라고 하려면 I avoid 하다음에 drinking만 하시면 돼요. drink란 단어가 목적 없이 그냥 do you drink? 뭐 이렇게 쓰면요, 너 술 마시니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do you drink라고 얘기하면 지금 술 먹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너 술 마셔 안 마셔? 술 안 드시는 분 있죠? 그럴 때는 그냥 I don't drink 하시면 되고요. 나 술 마셔 라고 얘기할 때 그냥 I drink 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마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give up은 포기하는 거죠. I give up 여기 뭐라고 써있죠? I give up exercising 라고 얘기를 하면 나 운동하는 거 포기했어. 나 아침에 운동하는 거 포기했어 라고 얘기하려면 I give up 보다는 gave up이 낫겠죠. 포기한 거, 포기했어, 과거로 얘기하니까. I gave up exercising in the morn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아침에 운동하는 건 포기했어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동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좀 간단하게 보고 앞으로 계속되는 강의에서 이제 조금씩 떼갖고 이제 좀 말하는 연습을 좀 시켜드릴게요. 오늘은 약간 기본적인 좀 틀을 잡는 그런 용도로 조금 강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ut off는요, 미루는 거예요. 연기하는 건데 이 단어도 조금 중요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put on이 뭐뭐를 입다예요. 착용하는 거. 그래서 put on이 입다니까 put off는 벗다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신 것처럼 put off는 벗다라는 뜻은 전혀 없고요. 그냥 연기하고 미룬다예요. 미룬다. 그래서 영어가 수학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딱 맞아 들어가는 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벗다는요, take off죠. take off. 뭐뭘 입는 거는 put on, 벗는 거는 take off. put off는 미루다. 딜레이 시킨다. 이제 그거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prop meeting 하고 얘기하면 만나는 것을 미룬다. 회의라고 하려면 뭐 prop the meeting 그러면 그 회의를 미룬다. 그래서 the meeting은 그냥 하나의 회의라는 명사고요. prop meeting 하는 것은 동명사로서 만나는 것을 미룬다. prop meeting him 그를 만나는 걸 미룬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 consider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I consider meeting him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를 만나는 걸 좀 고려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24번 quit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하는 걸 얘기해요. 이제 그만두는 거. 그래서 나 그만둘게요. 나 회사 그만둘게요 라고 얘기하려면 I will quit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그만둘 거야. 혹은 I quit my job 이렇게 얘기해도 나 회사 그만뒀어 라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동명사로서 quit smok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담배 피는 걸 그만뒀어. 나 정크푸드 먹는 거, 불량식품 먹는 거 그만뒀어 라고 얘기를 하려면 I quit eating junk food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명사 I quit junk food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26번인데 25번부터는요 뒤에 이제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되고 구분이 없는 애들인데 25번, 26번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되면서 의미에도 변화가 없는 것들이 이제 25번, 26번이에요. 그래서 like to sing 라고 얘기를 하면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like singing 이것도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begin 같은 경우도 begin to s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노래하기 시작한다. begin singing. 노래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있어요. 이제 조금 욕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시작하고, 계속하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되는데 의미도 같다. 좋아한다라는 거는 like도 있고 love도 있고요. 싫어하는 거는 hate. 시작하는 거는 여기 begin, 그 다음에 start도 있고요. 계속하는 거는 continue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tinue.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 영화라고 해야 되나? 미드? 뭐 이런 거 보면은 to be continued라고 하죠. 계속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속한다는 뜻이 continue인데 continue도 뒤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되고. 근데 이걸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요 두 개만 좋아하고 시작하고 요 정도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볼 단어들은 둘 다 와도 되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정리해드리면 동사 앞에 to를 붙여도 명사화가 되고 동사 뒤에 ing를 붙여도 명사화가 돼요. 명사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근데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요. to는 약간 미래지향적이고요. ing는 약간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래서 remember, 기억한다. to call, 그러면 미래에 전화해야 될 걸 기억하는 거예요. I remember to call you. 그러면 나 너한테 전화해야 될 거 기억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remember call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화했던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이라고 했죠. I remember calling you last night. 나 어젯밤에 너한테 전화했던 거 그거 내가 기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그쵸? remember 하고 전화해야 될 거는 뭐뭐 해야 될 거는 to 하고 하면 되죠. 나 아침 먹어야 될 거 기억해. 그럼 I remember to have breakfast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나 어제 걔랑 저녁 먹었던 거 기억해 라고 하려면 I remember having dinner 혹은 eating dinner도 괜찮고요. having dinner with him 뭐 yesterday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게 있으면 잊어버리는 게 있겠죠? 똑같아요. forget도요. forget to call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화해야 될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forget 같은 경우도 뭐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마 라고 얘기하려면 don't forget 하거든요. don't는 뭐뭐 하지 마. don't forget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call me tonight. 야, 오늘 밤에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I forgo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I forgot. 난 잊어버렸어. forget의 과거. I forgot calling you 라고 얘기를 하면 너한테 전화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화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는 이제 try는 시도하다, 노력하다인데 try하고 to 부정사는 노력하는 거예요. try to e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먹기 힘든데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 I try to eat breakfast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아침 먹으려고 노력해. 노력한다는 얘기고요. 동명사가 오면 이거는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I try eating breakfast 라고 얘기를 하면 나 평소에 아침 안 먹는데 그냥 한번 먹어볼까? 이럴 느낌. 그냥 한번 해보는 거. 이게 try하고 eating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stop 같은 경우는 stop to s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stop, 멈춘 거예요. 왜? to say, 말하려고. stop, 멈춘 거죠. 왜? to say, 말하려고. 그래서 I stopped, 난 멈췄다. to say something, 뭔가를 말하려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stop saying이라 그러면 말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야, 말 그만해. Hey, stop saying. 뭐 stop talking. stop talking 이게 훨씬 낫죠. Hey, stop talking. 말 그만하세요. 말하는 거 멈추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stop이라는 단어도 뒤에 to 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30번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개만 더 보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뭐 했었죠? 삼형식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어 자리에 이제 뭐, 그냥, 예, 명사 아무거나 오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좀 했던 거를 돌아보면, 동사를 명사화해서 쓰는 걸 봤어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화하는 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to를 붙이는 방법과 ing를 붙이는 방법. 어떤 동사들이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고, 어떤 동사들이 동명사를 받고, 또 어떤 동사는 둘 다 받고 의미가 변화가 없고, 어떤 동사는 둘 다 받지만 의미가 달라진다. 이렇게까지 봤는데, 지금 할 건 뭐냐면요, 동사만 명사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장도, 기본 문장도 명사화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생각한다, 그가 의사라는 것을, 그가 의사인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think라는 이 단어의 목적어로 that he is a doctor가 온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문장을 명사화하기 위해서는요, 문장 앞에 that이라는 접속사를 붙여주시면 돼요. 한번 쭉 보면요, he is a doctor, 그는 의사다인데요, that 붙여주면요, 그가 의사라는 것, 그가 의사라는 사실이라는 명사 덩어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두 번째도 he went to 부산, 그는 부산으로 갔다인데 앞에 that을 붙여주면요, 그가 부산으로 갔다는 것, 부산으로 갔다는 그 사실, 이렇게 명사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31번부터 40번까지 단어는 명사화된 문장을 뒤에 받을 수 있는 동사들이에요. 보면 I think that he is a doctor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걔가 의사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that이라는 접속사가 붙은 모든 말들은요, that을 생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생략하고 얘기해도 의미가 그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I think he is a doctor 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해요. 왜냐면 굳이 올 필요 없는 거는 굳이 넣지 않는 게 모든 원어민들의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어 원어민으로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I think that he is a doctor 라고 해도 되지만 I think he is a doctor 라고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대신 생략돼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생략돼 있다. 생략을 한 거지 없어도 된다는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 believe, 나는 믿는다. that he went to 부산, 나는 그가 부산에 갔다고 믿는다. believe란 단어도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I hope, 나는 희망한다죠. 그래서 I hope, 나는 희망해. We can meet again, 우리가 다시 만나길 희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희망합니다. 이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여기도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다. 하지만 목적어에 문장이 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I mean이라는 건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I mean, I don't know him. 내 말은 이런 거예요. I mean 하면 내가 의미하는 것은이지만 한국어로 좀 쉽게 이해하려면 내 말은 I don't know him. 나 걔 모른다고. 이렇게 I mean, I think he's a doctor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뒤에는 문장이 오는 거니까 내 말은 걔가 의사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I mean, I think he's a doctor 이렇게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번 보면요, say, people say 사람들이 그러던데, 사람들이 네가 내 책 가져갔다고 그러던데?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해, 네가 took my book, 네가 내 책 가져갔다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형도 이렇게 삼형식이라는 이 구조에서 배워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he said, 그가 말했어, that you took my book, 네가 내 책 가져갔다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36번 같은 경우는 here
hear 같은 경우는 좀 과거로 쓰죠. I heard. 난 들었어. 예, I heard. 그녀가 그를 좋아한다며? 그렇게 나 들었거든? 저 여자애가 저 남자애를 좋아한다고 내가 들었어. 이런 얘기할 때 I heard she loves him.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37번 feel 같은 경우는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I feel something is burn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한국어로는 뭔가 타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느낌이지만 영어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I feel. 내가 느껴. 뭐뭐 한다고. I feel something is burning. 뭔가 타고 있다고 내가 느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8번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notice란 단어예요. notice는 이제 알아차리다. 그래서 I noticed. 나는 알아챘어. They like me. 그들이 날 좋아한다는 거 내가 눈치챘어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notic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39번 promise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나왔던 단어죠. 그 투부정사를 받는 단어로도 나오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뒤에 문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promise that you will come. 그렇죠? You promised. 너 약속했잖아. You will come. 네가 온다고. 이렇게 뒤에 promise란 단어는 뒤에 문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know인데요. I know. 나 알아. 그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 알아. I know that he is your fath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I know that he is your father.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I는 주어, know는 동사, that he is your father. 이 부분이 목적어다. 목적어의 문장이 왔는데 그냥 아무 문장이나 문장 앞에 that 붙이면 그게 명사화돼서 목적어에 들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쓰는 단어들은 여기 보이는 10개. 이 정도 외워두시면 충분히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한 가지만 좀 더 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명사화하는 방법인데 that이라는 접속사만 명사화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who, when, where, what, how, why 이렇게 의문사들도 접속사로서 명사화 시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you like, 네가 좋아한다. 근데 who you like 그러면 누구를 네가 좋아하는지 라는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know라는 단어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I know, 난 알아. who you like, 누구를 네가 좋아하는지. 누구를 네가 좋아하는지 이 부분이 명사화된 거죠. 문장이 명사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I know, 난 알아. when you study, 언제 네가 공부하는지. 이것도 문장이 명사화됐다. know라는 이 단어의 목적어로 그렇죠? 뭘 아는데 when you study, 네가 언제 공부하는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냥 문장 앞에 이렇게 의문사를 붙여서 명사화 시킬 수 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딱 이게 간접 의문문이거든요. 문장 앞에 의문사 붙여서 명사화 시켜서 목적으로 썼다. 다시 한번요. 문장 앞에 의문사를 붙여서 명사화 시키고 그 문장 자체를 그거를 목적어로 갖다 놓으면 그게 간접 의문문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간접 의문문 파트 공부하실 때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I know, 난 알아. 네가 어디서 공부하는지. Where you study. 그렇죠? 나는 네가 뭘 공부하는지 알아. I know. 그렇죠? What you study. 난 네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지 알아. I know how you study 하시면 되고요. 나는 네가 왜 공부하는지 알지. I know why you study. Why you study. 이렇게 이제 해서 3형식 문장 다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강의는요, 오늘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셔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넣고 감각으로 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좋은 게 이제 본인이 본인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의 계몽? 아, 영어 공부를 좀 이렇게 하면 말을 할 수 있겠다. 아, 영어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드니까 조금 더, 예, 내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해지겠네라는 그런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이 강의를 찍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부분 떼가지고 이제 말 연습은 제가 계속 시켜드릴 거니까, 예, 지금 좀 안 되신다고 너무, 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알려드린 동사 40개, 정말 이 40개 동사가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 40개만 알아도요. 이 40개만 내가 정확하게 그 방법대로 사용할 줄 알아도요. 정말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뒤에 문장을 넣고 동사를 넣고 그러면서 이 동사가 동사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막 명사가 됐다가 문장이 됐다 돌고 돌면서 그냥 몇 개 안 되는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면서 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강의도 너무 길었는데요. 예,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